우리는 교내 곳곳에 게시판에 공간을 마련해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의 취업, 진로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해 자신만의 취업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뭘 제가 관심이 있어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외국어 전공 중인데 지금 과는 정말 좋은데 이 과가 나중에 취업에 도움이 될지. 저는 요즘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직 하고 싶은 걸 못 정했으니까 그거를 준비해야 할 방법도 잘 모르겠고, 제가 원하는 직종에서 원하는 직무를 할 수가 있을지가 굉장히 고민입니다. 대학생들에게 취업이란 언제나 큰 고민거리죠. 찬란한 대학 생활을 채 다 즐기기도 전에 우리는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숙명인들이 취업을 대하는 자세는 어떨까요? 저희는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3명의 숙명여대 학생들을 만나 여대생으로서 가지는 취업에 대한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부터 이제 취업 준비를 슬슬 시작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섬유나 유통 쪽의 영업이나 이제 해외 영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만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양한 대외 활동도 하고 공모전도 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고, 제가 방학 동안에 계획했던 어학연수보다는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다른 자격증도 좀 더 딸 생각이 있어요. 이곳은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써니룸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활동 중인 김슬기 학생을 만났습니다. 저는 SK 써니에서 사회적 기업 서포터즈 활동하고 있거든요. 제가 맡은 사회적 기업은 오르브닷이라고 의류 패션 사회적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디자이너스 앤 메이커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 활동을 하게 된 거는 계속적으로 활동했던 것이 의류 쪽은 아니었어요, 대외 활동이. 근데 이번에 그 의류 사회적 기업을 선택한 이유는 좀 더 현장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막상 현장에 나가니까 제가 공부하면서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발전할 수 있고, 나도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 갖고 있고. 운동 시간인데 뭐 하는 거예요? 저 제2외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거 중국어인데 요즘 필요하니까 저희 쪽이 의류학과니까 되게 중국 쪽 공장이랑 많이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어 우대하는 분위기라 하고 있어요. 니하오. 니하오. 아오. 아오. 그 아이는 학점보다 공모전을 더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공모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했던 공모전 중에서 이거는 상 탄 거거든요. 1등 한 건데, 이렇게 해갖고 제안서를 쭉 만들어서 이걸로 1차 붙고, 이거 애들 같이 직접 디자인한 거고, 머천다이징 전략이고, 제가 좀 관심 있었던, 전 귀한 이주 노동자 문제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거를 좀 살려서 이제 PPT를 만들었는데, 이런 거 다 만들었는데 결국엔 떨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어려워요. 저는 지금 경영을 전공하고 있고, 복수 전공으로는 컴퓨터를 한 지가 이제 한 1년 차가 돼가는데요. 사실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알지 못하는, 아직 기초 과목만 들어서 앞으로 1년 동안, 이제 남은 1년 동안 이걸 배워서 어떻게 실무에 쓸지, 또 과연 회사에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가산점이나 뭐 이런 걸 부여할지에 대해서도 좀 사실 고민이고요. 되게 주변에서는 스펙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또 인사 담당자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경력상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졸업하려면 1년이 남았는데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낼
보내야지 좀 내년에 좋은 소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제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며칠 뒤 학교에서 만난 김혜석 학생은 컴퓨터 관련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김혜석 학생을 따라가 볼까요? 아빠도 이 융합 인재를 뽑을 것이다 라는 믿음 하에서 그래 너가 가고 싶은 길 가라 라고 한 건데, 내가 이제 너한테 들은 얘기, 그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듣고 솔직히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기업들 몇 군데를 뽑으면 삼성, LG잖아요. 사실 전자기업.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다른 데는 어떻겠냐는 거지. 똑같다는 거지. 딱 죽었다 생각하고 5년 동안 그냥 개발 쪽으로 들어갈까. 우리가 융합 인재 이런 거를 노리고 한 거고, 삼성도 그런 걸 노려서 우리를 교육을 시키는 건데 막상 우리를 찾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삼성 외에는 별로 딱히. 저는 일단 요즘에 통계학과 이제 전공을 좀 많이 들어서 학교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되게 할 게 많아요. 근데 내가 이 분야를 만약에 또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고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취업에 관련된 거를 또 준비를 하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지. 근데 또 길은 여러 가지가 있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일까, 이거에 대한 의문도 되게 많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선택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고. 경제경영학술 동아리 KCC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몽주 학생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경제에 관한 이슈를 주제로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 강사라는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이몽주 학생에게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다가왔겠죠. 다들 전공 적성에 맞는 것 같아. 나는 맞는데 솔직히 내가 전공이 경영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전문성이 없잖아. 그래서 막상 진짜 일을 뭘 해야지? 야,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자소서 쓸 때도 오히려 자기를 표현하는 걸 좀 더 남성스럽게 표현을 하라고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야구 지식을 조금 더 쓴다든지 뭐 예를 들어 축구 지식을 좀 쓴다든지, 저는 뭐 미드필더 같은 사람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적으라는 거야. 여대 오니까 그런 게 없잖아. 남녀가 뭔가 있다 이런 게 없으니까 차별 안 받고 나 자체를 인정받는 거는 되게 내 프라이드 형성에 좋은 것 같아. 이게 신문에서는 그때 봤을 때는 이런 거 소용없다, 스펙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랬는데, 또 막상 회사에서는 이런 걸 원한다고 하니까 뭐가 다른지. 심리학이나 이렇게 아이디어 내는 걸 좋아하잖아.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창의력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 맞아. 우리나라에는 아직 빅데이터도 자리가 안 잡혔고, 미국 같은 데나 가면 훨씬 자리도 많고 좋은 대우도 많이 받고. 세 분 모두 각자의 나아가고 싶은 길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깊게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대생으로서 가질 만한 취업 고민도 눈에 띄었는데요. 세 분의 취업을 향한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나눠줄 방법은 없을까요? 숙명여자대학교 취업경력개발원에서는 취업에 관한 다양한 설명회와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맞춤 상담 등으로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슬기 학생과 이몽주 학생이 취업과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해 취업경력개발원을 찾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직군은 좀 더 마케팅이나 기획 전략 쪽인데, 그래서 지금 좀 섬유회사 한섬현대 네. 이쪽으로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취업을 하고 5년 동안 빡세게 일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아요.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좀 더 다른 사업을 좀 더 하고 싶은 거여서. 뭐 브랜드를 런칭하고 싶어요? 브랜드를 런칭하기보다는 좀 더 이직을 약간 컨설팅 쪽으로 한 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좀 더 제 사업을 구상을 해보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은 취업에 대한 이유가 약간 현장 경험을 익히고 그쪽 시장에 대한 이해나 인맥 같은 것을 좀 넓히기 위한 하나의 뭔가 디딤돌로 삼고 싶다는 거죠? 네. 공모전도 친구들이랑 같이 나갔었거든요. 어떤 공모전이요? 이제 한국의류학회에서 하는 패션 상품 기획 콘테스트라고 있거든요. 재밌었겠어요. 무슨 상품 기획했어요? 패션 상품, 개량 한복? 생활한복 브랜드를 했었어. 거기서 1등 했었거든요. 1등 했어요? 네, 애들이랑 같이
배치해서 어떤 면접에서든 팀플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 사례로 삼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기업들이 다 국내 시장만 노리는 게 아니라 거의 다 해외 시장하고 좀 연결이 돼 있잖아요. 뭐 신성이나 한세 이런 데나 유풍 이런 데는 공장이 베트남이나 중국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좀 그래서 어떻게 외국어 공부 같은 거는 좀 병행을 하고 있어요? 주위에 친구들이 이제 한세에서 알바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영어를 엄청 많이 쓰는 거 아닌데 쓰는 부서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남들과 차별화된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중국어 공부를 시작은 한 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스타강 제가 강연이나 책을 재밌게 본 분들을 조금 양력이나 그런 걸 좀 조사를 해봤어요. 책을 잘 쓰고 강연을 재밌게 잘 하셔서 창의적으로 잘 하셔서 잘 된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뭐가 맞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화 활동을 많이는 안 해보고 사람들이 원래 제가 이제 집에서 거의 책 갖춰 지낸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좀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기획하는 거를 잘 하겠다. 근데 성격 자체가 지금 홍주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어디 얽매이는 거 싫어하고 그렇게 놓고 보면 아까 얘기처럼 근데 이제 이 한국 강사도 수학만 잘해서 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타 강사 될 수 있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요즘은 이제 컨버전스형 인재에서 그 통계학만 가지고는 그 나중에 가서 어떤 자료를 유치할 때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창의력이라는 단어가 계속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홍주 학생이 통계에 대한 수학에 대한 관심은 높고 좀 능력도 있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컨버전스형 이제 학원 강사를 하든 아니면 기업의 좀 전에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기획 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인문학적 소양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편식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하나만 잘하는 것보다 다른 걸 다 잘하는 어떤 기본이 있어야만 기업에 가서는 좀 그런 인재를 원하고요. 취업에 대한 숙명여대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대학생들의 취업 고민에 대해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NCS를 기반으로 채용하는 대표 기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전력공사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시 중구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 금년부터 2015년부터 NCS 채용으로 채용 제도를 대폭 개선을 했었죠. 작년 이전에 저희가 신입사원 채용할 때는 이제 토익 점수가 좀 중요했어요. 그리고 전체 평점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제 서류 전형에서 심사를 하게 됐던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회사에 하는 일들과 전체 4학년 동안 이수한 전체 과목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으냐라는 내부적인 좀 어떤 이슈가 좀 제기가 됐었던 형편이었는데 때마침 이제 NCS라는 새로운 채용 방식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된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과감하게 토익이랑 토플 같은 어학 점수를 완전히 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엔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어학 연수에 1년 동안 시간을 이제 좀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관점이 좀 바뀌어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회사에서 뽑는 인재상 어떤 직무가 필요한지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어떤 사회적인 경험을 좀 쌓는 것, 이 부분이 내가 원하는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더 좋은 방향으로 이제 전환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수험생들은 와서 면접에서 질문하는 면접 자리 장소에 들어가서 면접관이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서 개인별로 답할 수 있는 시간이 짧으면 5분, 길어봐야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서 자기의 모든 역량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1박 2일 면접을 저희가 최초로 한번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NCS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됐는데 저희 회사는 어떤 내부적으로 직원 간의 하모니가 좀 필요한 그런 회사이다 보니 서로 간의 균형을 맞춰주려고 하는 노력들, 예를 들어서 상사와 일을 하면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거기에서 꼭 답이 뭐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직장에서 저희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기초적인
소양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라는 걸 저희가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중점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지금 이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권장하고 싶은 거는 경영이나 법 쪽이라든지 약간 좀 다른 부분에서도 복수 전공을 한다든지 해서 약간 좀 같이 좀 공부를 해나가는, 그러니까 그래야지 공기업 채용에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 공기업 채용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약간의 현재로서는 방법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입니다. 이곳은 전력 분야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학생들의 궁금증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인사팀을 만나봤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처 인력채용부 김상진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15년도 채용 연계형 인턴 과정에 합격한 김우연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때까지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은 학생들을 취업의 현장에서 채용을 할 때 어떤 전공 시험만으로도 뽑지는 않았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만 그대로 달달달 외워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응용하고 현업에 투입이 됐을 때 더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국전력공사는 사무직을 뽑을 때는 어떠한 전공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본인이 다만 NCS 면접 같은 것을 준비할 때 내 전공이 의료학과니까 한전에 어떤 업무와 관계를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또 설령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의료학과니까 의료 지식뿐만 아니라 넓게 범용 지식에 대해서도 늘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입사하는 데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개방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직에 있어서는 어떠한 전공에 대한 제한도 없고요. 다만 기술직들에 있어서는 업무를 해야 하니까 그 전공을 하신 분들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서는 대학들이 대과제가 돼서 전공도 넓어지고 있고, 또 저희도 탁과생이라 할지라도 수학과 학생이라 할지라도 IT나 또는 전기 쪽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똑같은 자격을 부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에 자소서를 쓸 때 저의 전공이랑 제가 했던 대외 활동이나 이렇게 토론대회 수상, 그리고 영화 제작, 그리고 홍보 UCC 촬영을 했던 것처럼 제 전공이랑 경험을 많이 연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어떠한 능력을 키웠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의 홍보팀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일관성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증이 있으면은 일단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늘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버릇이나 그런 자세가 있으면은 그런 게 저런 게 실무형 인재구나. 자격증이 뭐 10개, 20개 있는 것보다도, 물론 그게 자격증이 있으면 처음에 객관적으로는 판단을 하죠. 그렇지만 자격증을 딸 때나 학교에서 공부할 때 늘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되죠. 또는 아까 의료학과 학생이라고 있었는데 의료학인데 한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지만, 물론 자기가 범용 지식에서도 공부를 하지만 한전 다니면서 한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작업복을 보니까 뭐 폭이 작다든지 아니면 뭐 접지 같은 안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접지 장갑을 따로 끼는데 그것을 일체형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자기 전공과 들어가려는 회사와의 상관관계를 맺어서 저 학생이 한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평상시에 공부할 때도 그냥 단순히 암기력으로 공부하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구나. 저런 학생이야말로 실무형 인재로 키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대학생들의 취업 고민을 숙명여대 학생들과 기업의 입장에서 들어봤는데요. 학생들이 취업 고민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므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직접 학생들을 채용하는 기업의 입장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영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길로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 모든 취업 준비생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화이팅!